미얀마는 중국과 인도 그리고 태국 사이에 있는 남한의 크기보다 7배나 큰 나라입니다. 강을 따라 있는 평야를 중심으로 쌀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천연 지하 자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과거 이들은 한때 태국을 점령하기도 했을 정도로 강력했을 때도 있긴 했는데 1885년 영국이 쳐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은 이들을 인도의 한 주로 편입시켜버려 사실상 나라가 없어졌었죠. 그들은 1920년대부터 독립을 위한 운동이 점차 커져가기 시작했고 미얀마 건국의 아버지 아웅산 장군의 큰 공으로 1948년 버마 연방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로힝야 민족과 같은 소수민족과의 갈등은 독립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어났죠. 거기에 공산당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며 독립 직후에 버마는 혼란이 많았던 시기를 겪습니다. 더군다나 독립 직후 민주주의 정부가 토지개혁과 각종 경제개발을 시도하였는데 사실상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고 버마는 점차 세계 제1의 빈곤국으로 전락하게 되죠. 그렇게 시민들의 불만은 점차 커져가던 중에 1962년 네온 장군이 이끄는 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버마 국민들은 이에 지속적으로 군부의 독재 정치를 반대했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점차 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1988년 8월 8일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며 민주주의를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 민주화가 되기는커녕 소마웅 장군을 중심으로 또 다른 쿠데타가 발생하며 새로운 군부 정권이 들어서게 되죠. 이들은 시위대를 다시금 잔혹하게 진압하기 시작했고 민주화 운동을 이끈 아웅산 수치를 1년 가택연금에 처했습니다. 그 대신 가까운 시일 내에 선거를 진행할 것을 약속하며 시위를 잠재웠죠. 이때 가택연금에 처한 아웅산 수치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그녀는 버마 건국의 아버지 아웅산 장군의 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릴 적 군부 쿠데타로 쫓겨나다시피 하고 외국에서 30여 년간을 살게 되죠. 그동안 그녀의 오빠는 미국으로 국적을 바꾸고 그녀는 영국인과 결혼하며 조국 버마와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1988년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며 병간호를 위해 조국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그해 8월 8일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국민들의 성원에 아웅산 수치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게 되죠. 이후 그녀는 미얀마에서 민주화의 상징이 되었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됩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미얀마의 두 번째 쿠데타가 발생한 1년 뒤 군정부는 약속대로 총선거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투표 결과 아웅산 수치의 당이 의석의 80%를 차지하며 군정부를 압도했죠. 그런데 의회는 구성되지 않았고 군부는 오히려 민주주의를 추진하는 주요 인사 수백여 명을 체포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아웅산 수치는 무기한 가택연금에 처했죠. 이후 군부의 독재는 다시 시작됐고 군부 체제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갔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압력과 샤프란 혁명과 같은 대규모 시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군정은 결국 2010년 총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웅산 수치가 총선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의원 25%를 군부에 무조건적으로 할당하도록 법을 만들며 민주주의인 척하는 그들만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죠. 결국 투표에서 군정부는 의석의 76%를 차지했고 군부의 테인 세인 대통령이 당선되게 됩니다. 그런데 테인 세인 대통령은 선거 과정과는 별개로 민주주의와 개방 경제를 실현하면서 보다 중도적인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 총선거는 다시금 개최되었고 이때 아웅산 수치의 정당 NLD가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며 정권이 교체됩니다. 그렇게 아웅산 수치의 정당이 집권한 지 5년이 지나 2020년 11월 미얀마 역사상 세 번째 총선거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군부의 총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은 2015년 당시 이루어졌던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2020년 선거에서도 부정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하죠. 물론 투표 결과 아웅산 수치의 당이 2015년 때보다 더 압도적으로 승리하며 군부의 정치적 야망을 막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2021년 플라잉은 선거가 사기였다며 부정하고 군부 세력을 이끌고 쿠데타를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재 미얀마가 비상사태에 돌입했다고 알리고 군부가 만든 미얀마 헌법에 따라 1년 동안 군부 통치를 이어갈 것이라 선포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와 같이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국가에서 총칼에 의한 쿠데타가 발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국민들의 전체적인 동의가 없다면 세금도 걷어지지 않을 것이고 나라 전체의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얀마가 10여 년간 민주주의 체제를 거쳤는데도 군정부의 쿠데타가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미얀마 경제지주사와 같은 회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미얀마 내에서 생산되는 광업, 맥주, 담배, 의류, 금융, 통신 등 사실상 미얀마의 모든 경제 주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의 회장이 군부의 총사령관 민아웅 흘라잉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얀마에서는 끊임없이 전 국민적 시위가 지속되고 있고 군부는 실탄이 장전된 총으로 이들을 학살하며 강제적으로 군부 정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제작 중인 현재까지 200여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들의 만행을 해외로 전파하거나 미얀마 내에서 시위대나 국민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막기 위해 인터넷조차 끊어버렸죠. 아웅산 수치의 민주주의 진영에서 소수민족이 무장 세력과 연합하여 군부에 대응하려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루빨리 미얀마인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